안녕하세요, 키리아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전 캐릭터 시리즈 오늘 17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우마무스메 중에 아마도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30살이 되셨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리드 호스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신 이 메지로계의 영예, 메지로 도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강아지 이름이 있다고 예고해 드렸는데 힌트가 너무 쉬웠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타일이 조금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자, 메지로계의 수상 기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한 이 어여쁜 영예 메지로 도베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로 도베르 1994년 5월 6일 홋카이도 다테시의 명문 메지로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부마는 메지로 라이언, 모마는 메지로 뷰티. 자, 완전히 뼛속부터 메지로 가문 출신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마명이네요. 자, 아빠의 메지로 라이언. 사츠키상에서는 하쿠 타이세이에게 지는 3착, 일본 더비에서는 아이네스 후진에게 지는 2착, 국가상에서는 같은 메지로계인 이 맥킨에게 지는 3착. 이런 등등 높은 포텐셜의 평가를 받으면서 데뷔했지만 우승에는 운이 없었던 비운의 실력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딸인 도베르가 아빠의 한을 풀어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메지로 라이언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마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인 이 메지로 뷰티는 부마가 파르홀론인데요. 이 파르홀론은 아일랜드 출신 말로 일본에서는 이 시스마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심보리 루돌프의 부마이기도 하죠. 자, 메지로 뷰티 자체는 부상으로 현역 생활을 많이 못했지만 이 모계예요. 1965년 최우수 3세 안말 타이틀을 획득했던 메지로 보사츠라는 조상이 있는데 이 보사츠가 낳은 딸들의 자마들이 대거 중상 우승을 하면서 메지로 보사츠 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1년 가을 텐노상과 홍콩 마일 등을 우승한 이 모리스가 대표 후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베르의 탄생에는 아주 험난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도베르의 모마 메지로 뷰티는 이 특수한 혈액형을 가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RH- 뭐 이런 것 같은 특수한 혈액형이어서 아무 말하고는 교배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 일본에 있는 시스마의 22% 정도만이 교배할 수 있는 상대였는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안타깝게 또 이미 도베르가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마인 메지로 라이언이 22%에 속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태어나서 모마의 이유식을 통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유식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키우지 못하고 그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도베르 전에요, 오빠가 있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지로 뷰티의 혈액형 검사를 해서 알게 되었고, 이렇게 태어난 도베르는 같은 목장에 있는 다른 엄마, 이 메지로 로랜드라는 말에게 이유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을 위험에서 벗어났다 싶었는데 그만 한 살이 된 1995년에 다리 관절 내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이 중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었는데 이때요, 일본 최고의 말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샤다이 팜의 의사분들이 총동원돼서 수술을 하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도베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도베르의 경주마생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베르의 경주마 성적은 21전 10승, G1 5승, G2 1승, G3 1승, 총 상금 7억 3,342만 2천만 엔이었습니다. 자, 1996년 2세 때는 7월 달에 데뷔를 해서 총 5번의 레이스에 출주하는데요. 9월 두 번째 레이스였던 니가타 2세 스테이크스에서 5착을 한 것 외에는 신마전, 사프란상, 이초 스테이크스, 한신 2세 스테이크스 등을 모두 우승하게 됩니다. 자, 한신 2세 스테이크스에서는 당시 화제를 몰고 있던 이 시킹 더 펄을 제치고 레코드 기록을 내면서 우승하게 되는데요. 한신 2세 스테이크스, 지금은 한신 주버나일 필리즈로 불리는 G1 레이스이죠. 주전이었던 요시다 유타카 기수와 오쿠보 유키치 조교사에게 처음 G1 우승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 관동의 말이 이 레이스에서 우승한 것이 메지로 라모르 이래예요. 10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도베르가 여러모로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2세를 마친 도베르는 JRA 선정 최우수 2세마에 선출되고 도베르의 활약으로 부마인 메지로 라이언의 시스마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자, 아빠는 힘들게 되지만 도베르는 효도를 한 셈이죠.
3세가 된 도베르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메지로 맥킨, 라이언, 파마 등의 이 활약으로 메지로 가문이 세상의 빛을 독차지했던 이후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는 날들이 지속되면서 이 메지로 목장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고민하던 목장에서는 방목을 하는 방법과 육성 시설 등을 개혁하기 시작을 했고, 같은 해에요, 라이언 파파의 또 다른 자마로 태어난 이 메지로 브라이트와 도베르가 이 새로운 육성 방식의 교육을 받고 데뷔하면서 목장 전체가 이 두 마리의 호스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클래식을 맞이하게 되는 도베르의 3세 첫 레이스는 벚꽃상 트라이얼 튤립상이었는데요. 인기 1위로 출조한 레이스에서 이 기성의 조절을 제대로 못한 탓으로 3착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 두 번째 레이스는 대망의 벚꽃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비가 오는 불량 마장에서의 이 질퍽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되죠. 오전 4승을 하면서 승승장구로 올라온 이 교헤이 마찌와 대적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선행 직선을 화려하게 펼친 교헤이 마찌에게 이 도베르가 4마신차로 치면서 2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일본 최고의 안마를 가리는 이 옥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옥스 당일은 벚꽃상 챔피언 교헤이 마찌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스 거리가 2,400이죠. 벚꽃상은 1,600입니다. 800m가 길어진 레이스에 대해서는 진영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감해지는 기성 때문에 걱정이었다고 해요. 자, 옥스 당일 15만 명의 관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자, 다행히도 도베르는 침착했습니다. 자, 좋은 스타트와 중간 후방 집단에서 달리기 시작하고 마지막 직선에서 치고 나왔고 300m를 남기고 실속하는 교헤이 마찌를 뒤로하고 우승선을 밟게 됩니다. 자, 도베르의 중저모인 메지로 보사츠가 1966년 옥스를 2착을 했었는데 이 할머니의 한을 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라이언의 한도 풀면서 메지로 가문의 영광을 다시 찾는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래식 최고 타이틀 옥스를 쟁취한 후 약간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이 마지막 타이틀 추화상을 향해 시동합니다. 자, 추화상 전초전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 고민하던 진영은 스말들과의 전쟁터 올가마에 출전하는데요. 자, 이제까지 해보지도 않은 이 니게키리, 자, 선행 도주로 우승하게 됩니다. 작전이라기보다 이 요시다 유타카 기수가 도베르와의 기싸움에서 밀리게 되면서 도베르 마음대로 달린 레이스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997년 10월 19일 교토 경마장 추화상의 날이 왔습니다. 자, 숙적 교헤이 마찌와의 2파전으로 레이스는 시작되었고, 선두 두 번째로 치고 나간 교헤이 마찌와는 달리어 도베르는 중간 집단에서 무난하게 달립니다. 자, 라스트 직선 100m를 남기고 교헤이 마찌를 따라잡으면서 2마신 반차로요 1착을 합니다. 우승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가 끝나고 교헤이 마찌는요 단거리 노선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치열하게 클래식 타이틀을 두고 싸웠던 숙적과 달리는 마지막 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주니어 타이틀이 끝난 연말 재팬컵이냐 아리마 기념이냐 이쯤 되면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진영이 결정한 것은 에어그루브, 버블건 페이로에 이어 팬투표 3위를 얻은 아리마 기념이었습니다. 드디어 여제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당일 아리마 기념에는 인기 2위였던 버블건 페이로가 회피를 한 가운데 다카라즈카를 이기고 올라온 마베라 선데이가 출주하면서 3강 구도를 결성하게 되고, 우리의 도베르 여제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달려보지만 세상에 이 득보의 숫자 8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승은 여제도 아니고 마베라스 선데이도 아닌 생소한 마명의 실크 저스티스였습니다. 참고로 마베라스 선데이 2착, 여제는 3착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마 기념은 대패를 했지만 도베르는요 체우스 3세 안마와 이 체우스 국내 산마의 2관을 차지하면서 3세를 마치게 됩니다. 고마 전선에 들어온 도베르는 4월 상케 오사카 배부터 시동을 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안마 에어그루브와의 격전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자, 스말두가 섞여서 치열하게 달렸지만 여제가 우승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도베르 그래도 2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출조한 메그로 기념과 이 다카라즈카 기념에서 연이어서 5착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자, 전반기를 우승 없는 성적으로 마치고 여름 휴가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온 가을 첫 레이스는 후츠 안마 스테이크스인데요. 자, 이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추화상 이래 1착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내 자신을 얻어서 다음 출주를 어디로 가느냐, 엘리자베스 영부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또 넘사벽 에어그루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베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질 수 없다는 각오로요, 요시다 기수와 함께
일치로 열심히 달려서 에어그룹에게 이기면서 영광의 우승을 합니다. 자, 에어그룹과 네 번째 대결에서 드디어 이기게 되고 G1 4승을 하면서 안마 한정 G1 최다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꽤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대의 목표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우승 자리를 획득하고 다음 출주한 레이스는 그랑프리 아리마 기념인데요. 힘도 못 내보고 어떻게 해요? 구착으로 패배를 하게 됐죠. 자, 에어그룹도 이 레이스에 출주했었는데요. 여제는 5착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도베르에게 여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해에 4세 이상의 최우수 안말 타이틀을 두고 에어그룹, 도베르 그리고 시킹더 펄이 경쟁을 했었는데 도베르가 엘리자베스 여왕배의 우승으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주마라서 최후 시즌이 된 5세 도베르는 나카야마 안마 스택스를 첫 레이스로 선택하는데요. 쉽게 이길 거라 예측했던 레이스에서 그만 패하면서 에어그룹 외에 이외의 안말에게 처음 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요. 마체 외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장기 휴양에 들어가는데요. 2월 부상으로 긴 휴양을 한 후 돌아온 도베르는 어디에 출전하느냐? 10월 마이지 왕관 레이스에 출주합니다. 그런데요. 부상의 영향이었을까요? 힘없이 6착을 하고 맙니다. 참고로 우승은 클래스 원더였습니다. 자, 도베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영은 안타까워지기만 합니다. 은퇴는 다가오고 이런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다음 레이스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 지난해 우승했던 엘리자베스 여왕배로 결정하게 되고 출주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도베르의 마지막 레이스가 되게 되는데요. 아름답게 우승하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고 G1 획득을 이 5개로 늘리면서 신보리 루돌프가 가지고 있는 G1 7개인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요. 이 기록은 나리타 브라이언과는 동률 동률이기도 합니다. 자, 안말 한정 레이스의 G1 5개 기록은요. 2024년 현재 2마리밖에 없는데요. 도베르 그리고 2010년 트리플 티아라의 주인공 아파파네의 2마리 뿐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끝으로 은퇴한 이 도베르는 태어난 곳인 메지로 목장으로 돌아가 제2의 마생을 시작합니다. 썬데이 셀런스, 엘콘드 파사, 아그네스 타키오, 맨하탄 카페, 스페셜 위크, 젠노, 롤로이, 룰라십 등 당대 최고의 시스마들과 교배를 해 10마리의 자마를 배출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는 자마가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비마를 은퇴한 후 지금은요. 이름이 바뀐 레이크 빌라 목장 내에서 이유식을 끝낸 어린 말들의 리드 호스 역할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말기의 보모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까칠한 기성으로 친하기는 쉽지 않았던 그렇지만요 아주 예뻤던 메지로 도베르 우마무스메에 등장하는 메지로 가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최장수 말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던 메지로 가문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뜨겁게 경마장을 달렸던 이 라이언의 딸 메지로 도베르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얼마 있으면 이 우마무스메 더트 챔미가 있는 것 같아서 더트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갯바르족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